조아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7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말 오랜만에 중국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로. 서울의 미세먼지가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다 하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서 박 시장은 오늘 오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환경 전문가가 과학적 측면에서 분석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서울연구원, 환경부 산하 연구원들이 50 내지 60% 이상이 중국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갖고 왈부 논쟁할 것이 아니라 양국 여러 도시가 협력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 서울은 이미 북경과 여러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동부가 협력체를 만들어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지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지난달 28일 류여우빈, 발음이 좀 어렵네요. 류여우빈이라는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서울의 오염물질은 주로 자체적으로 배출된 것이다. 한국 전문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뭐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양과 한국에서 자체 배출하는 양의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뭐 공통된 통계는 나오지 않는데 일단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중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많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요사이 원전 가동을 줄이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석탄 발전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1,800만 톤이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이것은 미세먼지를 또 다른 암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 미세먼지로 인한 평균 수명 단축을 보면은 폐암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는 또 다른 폐암 질병이 있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다. 즉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서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게 만들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항의가 없다. 박원순 시장이 한 이야기가 이례적으로 들리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 대해서 항의를 한 적이 없어요. 방호용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이 내정 간섭을 해도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의 내정 간섭이 아닌 당연히 우리의 생명보호권을 놓고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침묵은 이들이 갖고 있는 대중사대주의,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민족을 앞세우지만은 중국 앞에서는 작아지는 그 이념에서 온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박원순 시장의 말에 진실성이 담겨지지 않는 것도 지금 박원순 시장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서울 시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람이 이제 중국이 그런 말 하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말로 체중이 실리지 않는 그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박원순 시장은 2014년에서 16년 사이에 이화여대의 기숙사 도심숲 약 3만 평방미터에 있는 큰 나무 1,100그루를 자르고 거기에 시멘트 건물을 짓게 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연간 1,100톤 정도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환경 파괴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1,100톤이라 하면은 전보가 서울과 파리를 한 1,000번
왔다 갔다 할 때 내뿜는 온실가스와 같아요. 조심수비입니다. 이거 걸어서 30분밖에 안 걸리는 데에 있었던 3만 평방미터의 숲을 밀어내는 그런 특혜를 이화여대에 주었던 시장이, 그만큼 미세먼지를 더 많이 나오도록 한 시장이 중국에 대해서 공허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허한 이야기. 저거 시민들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의 환경단체는 언제 죽었느냐?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가 환경 파괴적으로 진행될 때 침묵한 거. 왜냐? 서울시장, 서대문구청장, 당시의 이화여대 집행부가 이념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경단체가 침묵한 것 아닙니까? 환경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념적 환경단체는 환경의 적입니다. 헌법 제10조가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개인이 가진 기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생명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포기함으로써, 특히 중국에 대해서 포기함으로써 헌법 제10조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으로부터 날라오는 미세먼지였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미세먼지도 중국 한쪽이 보낸 미세먼지는 괜찮고 일본이 보낸 미세먼지는 안 된다 이겁니까? 그럼 민족주의는 인종주의죠. 인종차별이죠. 지금 통계를 보면 미세먼지로 5천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0.39년씩 단축된답니다. 0.49년씩. 폐암으로 수명 단축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냐 하는 것은 통계마다 다른데 30%로 본다면 한국을 덮치고 있는 미세먼지의 총량에서 중국발을 30% 본다면 0.15년씩 단축이 되는데 이것은 약 8만 명의 수명입니다. 박원순 수장은 60%가 중국발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0.3년 정도 한국 사람이 평균 수명이 0.3년 정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16만 명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또 하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수도권, 특히 수도권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사들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핵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에 수도권 사람들을 다 벌거벗긴 채 노출시켜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동시에 생명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 어떤 동정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권 변호사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씨도 인권 변호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인권 변호사가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헌법 제10조의 생명권을 대통령이 포기했다. 국민 생명보호권을 포기한 거죠. 보호권을 포기했다. 하는 것은 201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그 소추안에 뭘 넣느냐. 세월호 사고를 박근혜 대통령 책임으로 몰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의 생명권을 포기했다. 이런 억지 논리를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때 세월호 사망자 300여 명. 그런데 미세먼지로 약 16만 명의 수명이 16만 명분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가 됩니까? 어느 것이 더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까?
기부왕 문재인이란 말이 요새 유행하고 있습니다.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큰 지도자. 여기서 나라를 기부한다는 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기부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북한 노동당 정권과 중국 공산당 정권에 기부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